예, 또 왔습니다. 아침 방송, 요 방금 앞 방송에서 내가 이 방송, 정상적인 방송을 욕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욕 안 하고 방송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예, 나는 내가 믿었고 내가 찍은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래, 분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진짜요. 너무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 그 다음에 카카오그룹 상장할 때, 그 다음에 SK바이오 상장할 때, 거기서 1조씩 2조씩 종이 갖다 주고 돈을 가져갈 때,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종이 주고 200조를 가져가는 거 진짜 나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애국자는 아닌데요. 모든 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조국 민족이 우선이지 자기의 사상과 자기 패거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나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거고요. 진짜 민중과 서민을 위하는 거는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게 서민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거지, 자기 패거리 집단과 하는 거는 그거는 민족을 위하는 거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예. 자, 올려주세요. 그리고 환율, 최근에 이제 주가의 떨어짐이, 1, 2, 3번은 기술적 분쟁인데, 최근에 이제 분야는 환율입니다. 환율. 이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주가의 모든 것의 기본은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에서 제일,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이게 됐어요. 그 이제 환율입니다. 이게 환율인데, 우리나라는 환율 이제 금리보다 우리나라는 환율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기 때문에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저희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환율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특히 무역이 적자나는 이런 상태에서 환율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게 환율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은요,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환율을 보면, 지금 환율이 전에 이제 우리가 1,300원 올라갔을 때가 2000년 3월 19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거 3월 19일 날 내가 이때 MTN 방송국에 나와 지금 주가를 팔면은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그때 환율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높습니다. 높아요. 높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제 여러분 때 삼성전자가 안 뛰기 때문에 주가 못 떠. 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안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3주 전부터 수급 이야기만 했습니다. 수급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그러면 청송님 환율이 똑같을 때까지 주가가 이만큼 빠져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 요 상태에서 3분의 2까지는 와야 됩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요거는 레버리지로 뜰 수 있는데, 환율이 똑같을 때는 최하 3분의 2 자리까지는 와야 돼요. 그 3분의 2 자리가 2100포인트 전까지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환율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장이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곧 이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올라오더라도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2100짜리까지 저는 간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승폭의 62% 하락은 나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62% 하락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어떨 것인가. 단기적으로 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방법부터 이제는 중기적으로 주식 보는 방법.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주가가 팩트가 아니다. 제가 이런 그러니까 저점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교과서는 첫 번째 보는 방법이 시그마 차트입니다. 이 시그마 차트는 역배열, 정배열 때 과열을 보는 차트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예, 시그마 차트가 이제 보통 시그마 차트가 이게 이제 시그마 차트입니다. 이 시그마 차트인데 이 시그마 차트는 뭐냐? 21 이평을 단순하게 만든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제가 이거를 지금 방송하는 거를 제가 우리 방에서 공부방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에서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에 있습니다. 원래비 없으니까 들어와 계십시오. 이 주가가 시그마 차트가 주가는 시그마 차트가 영선을 넘었을 때 큰 수익이 납니다. 영선을 넘어야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차트가 이게 요 영선이 21이평이에요. 이 21이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고정시켜 놓은 게 시그마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시그마 차트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곧 주가가 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차트가 영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점.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이거는 거의 구석기 시대 차트입니다. 근데도 굉장히 잘 맞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에 있는 게 아니고 21이평의 괴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기준선으로 당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격도하고 똑같아요. 이격도가 똑같은데 이격도는 21이평 매매의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사라는 거고 시그마는 그래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선 가까이 21이평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차트가 뭐냐면 20일 신고가 이거 아니요. 시그마 차트 후행성 아닙니다. 이거 동행성이에요. 시그마 차트는 21이평 신고가 매매할 때 시그마 그러니까 모든 그 유튜브에 21평 매매를 강의하면서 시그마 차트와 이격도를 안 띄워놓고 강의하는 내가 했죠. 사기꾼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볼륨저 밴드를 강의하면서 BWI를 안 깔고 하는 사람은 근본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1평 매매를 하면서 이격도 볼게요. 20일 이격이 이제 20일 이격하고 시그마 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 시그마 이격도는 100으로 해놨고 10으로 해놨을 뿐에 똑같대요. 똑같은데 이제 시그마 그 이격도는 21평을 주식을 사는 거는 21평에서 주식을 사는 거를 말합니다. 사는 거를 21평에서 주식 사는 거를 이야기하고 시그마 차트는 때를 사는 거예요. 때. 그러면 언제쯤 이 주가가 이제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도는 이 중간을 보고 시그마는 이 차이의 그 자체의 각도를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가가 지금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바닥이 다 돼가나 안 돼가나 바닥이 다 돼가나 안 돼가나 똑같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그마는 올라가는데 이격도는 떨어지죠. 이격도 이때가 요런 게 보통 투매입니다. 투매. 요런 증상이 투매고 투매예요. 요런 증상이 나면은 주가가 V자로 상승을 합니다. V자로. 예. V자로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V자로. 아빠 좋아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방송하는 거는 장중에 저희 회원들 곁에 팠던 거예요. 회원. 장중 방송에서 그 회원 아니니까 못 들어오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해고 또 하나는 요거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요거는 우리 키움증권에서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첫 번째가 여러분 시그마 차트와
두원 뭡니까? 시그마 차트와 그 다음에 이격도 차트. 꼭 봐라. 그다음에 보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선입니다. 투자 심리선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 심리선은 간단합니다. 이거 돌도끼 차트예요. 돌도끼 차트. 이게 투자 심리선은 뭐냐면 열흘 동안 주가가 며칠 빠졌느냐 종가 기준으로 요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이제 이거는 역변은 이거 뭐 주식을 매매해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바닥이 다 돼가느냐 안 되느냐 보입니다. 그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아래죠. 3일 전에 제로가 돼서 제로라는 것은 최근 10일 연속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10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10일 연속 빠졌다. 10일 연속 빠졌다고 나왔어요. 보통 이제 이게 30에서 80, 30에서 그러니까 30에서 그러니까 7일, 열흘 중에 7일에서 열흘 중에 8일 빠지면 주식이 반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10일 중에 오늘 어떻게 해요? 9일이죠. 10입니다. 10. 10이라는 거 90이에요. 오늘 90이에요. 90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10이거든요. 심리도가 10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열흘 중에 종가 기준으로 9일 주가가 빠졌어요. 이게 주가가 약세 때 굉장히 많이 보는 차트예요. 예, 약세 때. 약세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예, 투자 심리도 이거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이거는 내가 불안할 때 보는 차트예요. 불안할 때. 특히 이제 불안할 때 주가 투자 심리선이 침체 들어간다. 주식을 은근하면 우리가 보통 그 투자 심리가 침체 들어갈 때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져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위에 있다. 주가 더 빠집니다. 그 투자 심리가 보통 투자 심리가 침체가 들어간다. 투자 심리가 침체 들어가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거의 다 뜰 때 V자로 뜹니다. 이 4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거래 없이 그냥 투매로 빠지는 거예요. 거래 없이. 왜? 살자가. 여러분 주식이 빠질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파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자 없는 게 무섭습니까? 사자 없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 사자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 거래가 없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없이 주가 빠진 거나 뜰 때 주가가 V자로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격도와 시그마가 반대로 움직일 때 그 자리는 V자로 올라온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굉장히 오늘 뭐 많은 걸 가르쳐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수급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이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중대화 포기했는지 복습한지 모르겠어요. 못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했잖아요. 고급편 들어가면 못 따라올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내가 10편을 보는데 이번 주 거 보는데 나 모르겠다. 그 뒤에 과거 좀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 지금 거 보면서 빠꾸 해가 돌아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이해하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컴퓨터에 보조지표 다 깔아놓은 사람들 중수입니다. 중수예요. 그래 하지 마시고 보조지표를 하나 갖고 써가지고 이 보조지표의 장단점 우리가 진통제도 이빨 아픈 진통제가 있고 머리 아픈 진통제가 있고 편두통 진통제가 있듯이 보조지표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해도 보조지표 만든 사람들이 거의 다 노벨 경제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쓸 때 그 쓰는 방법이 내가 처음으로 태대. 왜? 책에 상세하게 안 해놨어요. 책에. 상세하게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선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차트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저번에 매물 차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매물 차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20 매물 차트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저 위에 매물이 여러분들을 담보 깡통을 내게 할 것이다. 이런 전에 이제 그때 며칠 전에 이게 이래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매물이 있었죠. 이 매물 내가 했죠. 깡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깡통을 이렇게 내버렸죠.
여기 있는 깡통, 그럼 여 위에 있는 것까지 지금 깡통을 내고 있습니다. 담보 부족을 내고 있어요. 담보 부족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언제 뜨느냐? 본격적으로 언제 뜨느냐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뜨는 거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 위에 매물과 아래 매물이 50대 50대야 주가가 브레이크가 확실히 떴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주가가 V자 반등해도 주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매물대 수급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매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매물은 총 다 합쳐가 몇 프로입니까? 100%죠. 이거 다 합치면 100%예요. 어느 한쪽이 거래가 되면 어느 한쪽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바닥이냐? 제가 바닥 징후가 없었겠죠. 바닥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량 거래가 됩니다. 대량 거래되면 이 매물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매물대가 줄고 어느 매물대가 나옵니다. 어느 매물대가 나고 최저 주가가 여기가 40%는 넘어야 되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 저점이 60% 넘을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여러분 저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점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그래 아직까지 주식은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나더라도 물론 이 주가가 거래 없이 이렇게 확 뜰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뜨면 또 여기 저항이에요. 근데 보통 거래 못 뜹니다. 못 뜨고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들락하면 이 매물대가 줄어야 됩니다. 저번에 매물대가 줄고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서 40% 되면 여기가 방방방방 거립니다. 여기가 저점이 60% 넘으면 위에 매물이 없겠죠. 그때부터 주가가 세게 뜹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주가가 저점 잡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뭐 기술적 분석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저점이 뭐냐? 아직까지 저점이 한참 더 남았다. 물론 주가가 반등합니다. 반등은 제가 분명히 다 됐다 했습니다. 반등은 제가 했죠. 여러분 표현하는 거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벌어지면 온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에다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이 벌어지면 단기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벌어지면 뭐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뭐라고? 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지가 큰 지지는 아니죠. 자, 구름이 큰 거는 장기 지지, 이건 단기 지지입니다. 구름은 아직 장기 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준선과 전환선 간격이 굉장히 커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간격은 단기 지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죠? 단기 지지예요. 단기 지지는 충분히 와 있습니다. 단기 지지는 충분히 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봐라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균형표에 선행 스팬트와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가다가 옆으로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BWI가 ADX. ADX는 그냥 11 쓰시고요. BWI는 10 써야 됩니다. BWI는 10 써야 됩니다. 수치. BWI 수치 10 써야 되고 ADX는 11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BWI 11, ADX는 10 써야 됩니다. 자, ADX 11, BWI 10 써야 됩니다. 자, 신용잔고가 떨어질 때, 신용잔고 제가 했죠. 38% 지금 한 2조 정도 남았다. 신용 2조 정도 남았다. 시조 2조 더 털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지금 외부적인 요소의 악재다. 외부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이 본격적인 상승은 1,020원입니다. 1,020원 되면 1,120원 되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세게 떠요. 그래서 1,300원이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 아시겠죠?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면 안 됩니다. 그 삼성전자 이 기술적 분석적으로 이 우량주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삼성전자는 저 경험을 비추면 그 우량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연애를 빠지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럼 삼성전자를 팔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저 경험인데 삼성전자 퍼가 10 이하면 주식을 매수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퍼가 10 이하면 주식을 매수해도 됩니다. 삼성전자 퍼 이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꼭 보시고 든든하게 마음 먹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 시간 방송에서 이 화가 너무 올라와 가지고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써야 될 단어, 제가 이 습관이 욕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욕을 안 하고 방송을 하니까 말이 안 나와서 좀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맥은 되고, 여러분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 수급편 이번에 너무 녹화를 잘했는데 꼭 한번 더 올려주세요. 이거 3,300원인데 이거 저 10원도 안 먹고 우리 회사도 10원도 안 먹고 네이버가 다 가져갑니다. 원래 9,900원인데 3,300원. 우리 수당 포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가 너무 잘 할 때 있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청송천읍 신창환입니다.